사회적 규율과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결속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경제와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후 이를 재건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자본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들은 사회적 결속의 버팀목이 됩니다. 사회적 자본들은 정직이나 관용 같은 긍정적인 행동 규범들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또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이 닥쳐왔을 때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그들을 둘러싼 기관들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소외는 사회적 자본의 부재로 발생합니다. 사회적 소외의 징후로는 마약 중독, 학교 총기 난사, 경찰의 만행, 인종차별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규칙들과 사회적 자본들은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회적 규범들이 부정적일 때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을 KKK 당과 같이 뒤틀린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컨트리 클럽이나 교회들은 포용적인 동시에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넘은 비록 보통의 경우 다양성이 창의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과도한 다양성은 신뢰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져서 나홀로 볼링에서 퍼트넘은 노동조합과 교회 구성원들이 줄어든 것과 자원봉사나 투표가 감소한 것에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며 사회적 자본의 침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동경제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각 지역에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자본이 존재합니다. 여러 지표들은 미국의 중북부 지역과 북방 뉴잉글랜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가장 강력하며 극남방 지역과 뉴욕의 사회적 자본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조사국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타인들을 신뢰하는지 혹은 극도로 경계하는지 조사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조사 대상자의 약 절반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10명 중 4명의 미국인은 같은 미국 시민을 판단하는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그들을 위협할 때 희생양을 찾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이 적다는 사실과 포퓰리즘 메시지에 대한 지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대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진주의는 사회적 관계가 약하고 타협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공동경제위원회는 더 행복한 결혼과 함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과 시민사회를 지원합니다. 인구조사에서 양부모 가정의 비율과 높은 응답률은 이웃 자녀의 사회, 경제적 계층 이동성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더욱 건강하고 강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10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가계소득 5배 증가와 유사한 삶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성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믿음과 같은 것이므로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 간의 차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인종과의 결혼과 혼혈 결혼, 동성 결혼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인종이나 민족, 성별보다 학교나 지리적 위치 혹은 직업 등을 통해 자신의 집단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인종 집단보다 다른 정당의 사람과 결혼할 것을 더 걱정합니다.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미국의 정체성을 성별이나 인종, 종교 혹은 나이가 아닌 여러 가지들을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 교회, 학교들은 모두 사회적 신뢰가 싹트일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처럼 사람들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해내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자선세의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특정 연도를 국가 봉사의 해로 정하는 것은 집단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봉사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과 같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참가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정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고립된 집단들이 뭉치게 되면 서로를 배척하던 편견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 봉사 프로그램은 무척 인기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 참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간 100만 명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 25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가족들이 호스트가 되어 참여자들의 숙박을 해결하는 미국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국가 봉사 프로그램에는 퇴직자나 퇴역 군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자선 기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선 기부를 促진하기 위해 중산층 납세자들의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면 자연스레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0년에는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 중 약 90% 이상이 그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세금을 통해 대외 관계와 국방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연방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중 일부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맡아도 좋을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주거, 그리고 건축 및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일들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 주나 지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주 정부나 지방 정부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듯 작은 단위의 정부들의 자원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기관들이 사회적 자본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작동하는 도시들은 유사한 역학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포괄성을 강조하며 민관 합동의 노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강한 지도자들, 고등교육의 중추기관, 중심가 지역, 그리고 필수적인 공립학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가 더욱 단단해질 때 사람들은 서로 간의 공통점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